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자, 지금 제 뒤로요. 버스 한 대가 보이실 겁니다. 네, 바로 저 버스가 울산의 기업이죠. 고려아연이 우리 울산시에 기증한 철새 여행 버스입니다. 이 계절마다 다양한 철새가 울산으로 정말 많이 오죠. 예, 그러면서 국제 철새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지역의 기업과 함께하는 일기업 일철새 협약을 통해서 생태 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울산입니다. 자, 멋진 버스를 타고 철새 여행 전국에서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랭킹 뉴스 이번 주 5위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탈울산 현상이 8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전출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900여 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인구 대비 순 유출률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전철 개통과 더불어 이용객이 급증한 태화강역. 그런데 태화강역 버스 승강장의 땅 꺼짐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올해만 벌써 2차례 보수 공사를 했지만 집안 침하는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산들의 소나무는 멀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군가 개발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소나무만 고사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한 SNS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심한이란 표현이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심심한 사과 논란.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랭킹 뉴스 이번 주 1위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은 내년쯤 착공해 오는 2025년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인데요. 자동차 생산기지 울산이 전기차 공장 설립을 통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울산의 간판 시사평론가 남미경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오늘 자켓 어떻습니까? 오늘 멋지신데요? 아, 그렇죠? 네. 집에서 타일 뜯어서 옷 만들고. 농담 죄송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심심한이라는 게 논란이 됐다고요? 네, 한 웹툰 작가가 열기로 한 이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데요. 네. 이 사인회를 주최한 측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인데 네. 뭐가 문제가 됐다는 네, 겁니까? 이 심심한 사과라는 글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요, 하나도 안 심심하다. 네, 더 화가 난다. 꼭 심심한이라고 말을 썼어야 했나. 또 앞으로 공지글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올리는 게 어떨까요? 라는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아, 저게 요즘 위트 있게 재밌게 하려고 올린 댓글이 아니라 네. 진심으로 저거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심하다라는 말은 이게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또 간절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오해를 하면서 그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도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마 저 뜻을 잘 몰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 어른들은 저렇게 사과하는데 심심하다고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심심하다를 이 한자어로 쓰면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또 이제 순 우리말로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로 보니까 심해 심이네요. 네, 심할 심자에 깊은 심을 쓰고요. 아, 저게 심할 심자예요? 네, 심할 심자에 깊은 심자입니다. 저는 마음심의 깊은 심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깊다,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르신들 보시고는 어떤 분들은 야, 남희석이 저것도 모르냐라고 할 텐데 사실 저도 쓰면서도
저 한자 저 뜻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 많은 분들이 아마 남희석 씨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 깊이 사과한다. 네, 뭐 이런 네, 거 들었어요. 네, 네. 저기 뭐라고요? 심할 심자에 깊을 심자입니다. 심하네. 예. 네. 그런데 여기 오른쪽 심심하다는. 네, 심심하다는 이제 형용사로 이제 뭐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두 우리말. 번째는 네, 또 이제 우리가 음식 맛이 좀 뭐 심심하다, 또 삼삼하다라고 할 슴슴하다. 때도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요. 심심함은 있죠. 가끔씩 그렇습니다. 나와요, 이거. 네,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 재작년에 강복절 임시 공휴일을 앞두고 이제 사흘을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는데요. 사흘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사흘간이 이제 연휴인데 이제 이게 3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일 동안 쉬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아, 광복절 연휴 여기 지금 사흘간 쉰다 했더니 어떤 분들이 야, 사흘이면 4일 쉬어야지라고 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인데 하루 이틀 나흘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그 무운을 빈다라는 말이 무운을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인데, 네. 나 저 뉴스를 봤어요, 현장에서. 보셨어요? 기자분이 실수한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운이 없다라는 뜻으로 잘못 이제 그 방송 뉴스가 나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하니까 네, 네.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무운을 빕니다라고 그냥 했는데 네, 네, 네. 이제 그게 좀 약간 비꼬다 보니 네, 어쩌죠 갔는데 그 기자분은 완전 잘못 의미를 이해를 하신 잘못 거죠. 이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을 그 금요일로 착각한 대학생이요. 과제를 늦게 제출을 했는데 오히려 교수한테 항의를 했다는 얘기가 또. 근데 들립니다. 저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군대에서 그런데 네. 반걸음 옆으로 가를 뭐 반족장 옆으로 가라든가 네. 이길, 명일 이런 게 좀 어렵긴 해요. 네, 맞아요. 한자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금일. 그리고 네, 금일 언제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일이죠. 당일을 뜻하죠. 금일. 그럼 왜 당일이라고 안 하고 금일이라고 해요? 한자어인데요. 저도 사실은 금일이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오. 글을 쓸 때는 그래요. 네네. 네.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을 설명하는 수업 과정에서는요. 네. 예,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뜻을 몰라서 어느 학생이 그 김구 선생님이 암에 돌아가셨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심심찮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최불암 선생님은 암에 안 걸려서 최불암 선생님으로 알겠는데 아니 이게 진짜 암살을 몰랐다고요? 네. 아 근데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제가 영어 단어 모르든. 저도 다 모르니까요, 사실. 근데 네. 좀 몇 가지는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어쨌든 논란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심심하다라는 뜻을 모를 수가 있느냐, 혹시 뭐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지. 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이제 중학생 부모를 두신 분들은 우리 아들이 좀 모르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진짜 모르더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는데요. 이런 학부모들의 글도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죄는 물론 아니지만 미리 좀 검색을 해서 뜻을 안 다음에 이렇게 댓글을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네. 일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좀 이렇게 굳이 어려운 한자를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또 기성세대도 신조 다 모르는 거 아니냐, 부끄러운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국에서 뭐 어차피 한자 뭐 이렇게 왔을 때 네. 지금 우리가 또 남아 있는 게 일본에서 쓰는 한자 표현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라도 그냥 우리가 이 정도는 일상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거는 좀 문제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런데 MZ 세대 저희 집에도 지금 딸 둘이 있습니다만은 네. 중2 대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좀 이번에 좀 터질 때 터졌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다만 이번에는 좀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점화되기는 했는데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번에 MZ 세대들이 사실 심심하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이게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지금 좀 세대 간의 소통도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세대 간에 좀 보이지 않는 벽이 네. 이번에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사실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엄마가 MZ 세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MZ 세대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사실은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어쨌든 오늘 네, 뭐 또 조사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오늘 남희석 씨를 위해서 하나 재밌는 퀴즈를 하나 자신 있습니다. 냈는데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문제 네. 중에 못 맞추는 건 딱 하나예요. 와이프가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왜 하는 줄 알아? 모르겠어. 자, 문제 내주세요. 자, 화면 보시죠. 네. 올인원. 네. 올인원은 한 대 모아서 하나로 뭐 다 모아서 하나로 그냥 통일하자. 음식점. 비슷한 의미긴 한데요. MZ 세대들이 쓴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뭡니까?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진모회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거 하면은 뭐 진모회라든가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단어는. 와, 네, 당모치는 당모치. 당연 모든 치킨은 옳다 이런 뜻이고요. 그걸 어떻게 맞춰? 이걸 어떻게 맞춰? 당모치는 700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700은 뭐예요? 귀여워의 초성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귀여워. 그러니까 앞에 그 첫 글자마다 초성을 따서요. 기억, 기억이죠. 기억. 이응, 이응. 네. 제가 오늘 남희석 씨 위해서 특별히 제가 초급 수준으로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빵점을 맞으셨네요. 야, 이건 암호예요. 암호예요, 암호. 저도 사실은 어제 급하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네네. 다 알아들어요, 저거를? 제가 아이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다 알더라고요. 20대 초반 여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와, 나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싶어 죽겠네요. 진짜 궁금하네.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거 저 아저씨도 뭐 문맹이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꼰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네. 이거는 너무 언어를 이 정도 가는 건 파괴하는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뭐 국립국어원이 1년에 그 선정하는 신조어가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70% 정도는 1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그만큼 언어가 이제 또 계속 변화하고 또 변하는 속도도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또 이런 신조어가 좀 적응해야 되는 언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재밌고 흥미로운 그러네. 또 언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세대별로 쓰는 이런 어휘의 간극의 차이가 또 이제 크기 때문에 생긴 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세대를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 모든 것은 물론 이제 조선시대 말을 우리가 지금 쓰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독서량과도 상관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논술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거 말고는 따로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예. 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시간 날 때 책 읽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책 읽으라는 우리 전인성 선배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울산에는요. 자, 울산에 소나무가 고사를 당한다. 이 말도 좀 어색한데 이제 고사당한다라고 하면 애들이 이것도 모르겠네. 한자어라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소나무가 죽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울주군의 한 야산에 소나무만 골라서 이제 고사시킨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제 말라 죽기 시작한 건 올 봄부터라고 하는데. 이야. 네, 누군가가 이제 나무에 이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제초제를 주입을 해서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죽어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게 나무 죽이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뭐 개발하고 싶거나 뭐 하고 싶으면 드릴로다 뚫고 약 집어넣는 거죠. 네, 드릴이에요. 누가 그랬는지 잡았습니까? 네,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지금은 좀 이렇게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주변을 보면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진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서 이제 개발을 노린 그런 범행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예, 산에 나무 밀도가 낮으면 아무래도 개발 허가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네. 울주는 사실은 이 나무, 특히 소나무 관련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 하필 소나무예요? 네, 실제로 이 야산에는 소나무 말고 다른 종류의 또 이제 나무도 많은데요. 네. 근데 이 소나무만 유독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사실 조금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요. 소나무는 제선충 감염에 의해서 사실 많이 죽는 그런 맞아요. 소나무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죠. 이제 소나무를 고사시키면은 병충해로 고사시킨 것처럼 이제 위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만 골라서 이렇게 고사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 주인이나 아니면 뭐 이거 의심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누군가 이렇게 했을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굴까를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보고 갈 텐데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네요. 저 나무에다 못된 짓 한 거 아닙니까 저게 얼마나 저게 나무는 아프겠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확한 조사가 나오고 어떤 이가 그랬는지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